이쪽의 뇌가 충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가지고 뭘 한다?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편안한 상태에서 이게 통합된 뇌라면 이 통합되지 않은 이런 상태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왕따를 당하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진짜 이제 행복한 학교가 되려면 서로 이렇게 신뢰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진짜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생님들부터 이제 자기의 몸과 마음을 관리하는 그런 습관이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싶어요. 안녕하세요. 브레인 셀럽의 장래혁입니다. 네, 세상과 사람의 다양한 이슈를 뇌과학과 뇌교육 분야의 셀럽들과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학교폭력과 뇌인데요. 동급생 2명에게 폭행을 당한 고등학생이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학교 폭력의 장이 또래 학생 8명으로부터 집단 폭행 당했습니다. 국제내격종합대학원 대학교 오주원 교수님, 그리고 충북 형성중학교에서 청소년 진로 상담 교사로 계시는 유은선 선생님을 브레인 셀럽으로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브레인 셀럽의 첫 주제 학교 폭력과 뇌로 잡았는데요. 최근에 연예계 비롯해서 사회적인 문제로 아주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두 분 생각 어떠신지 오주원 교수님부터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폭력이 일어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그 인간도 사실은 동물 근성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뇌를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죠. 세계적인 뇌신경과학자이신 다니엘 시걸이라고 하시는 박사님이 뇌를 우리가 손바닥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뇌는 여기가 이제 뇌간이고요. 파충류의 뇌라고 할 수 있죠. 뇌간이고 여기가 이제 변형계죠. 변형계는 포유류의 뇌라고 할 수 있고 여기는 이 심피질 해서 심피질이 이렇게 아래 뇌를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간의 뇌와 동물의 뇌는 이 차이예요. 피질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데 지금 우리 동물의 뇌가 활성화되면은 우리가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이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강한 인간의 뇌라면 뇌가 이렇게 딱 통합이 돼 있어야 되는 거죠. 통합이 돼 있어야 되는데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뇌가 이렇게 피질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청소년기 아이들의 뇌는 이런 상태의 뇌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뇌가 이렇게 위에서 꾹 눌러서 이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파워가 있어야지 되는데 청소년기 아이들은 이 피질이 발달 중에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작용을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학교 폭력이 왜 일어나는가를 이제 그 뇌를 가지고 설명을 한다면 뇌의 전체적인 구조가 뇌의 통합의 부족이다. 이렇게 저는 좀 바라보고 싶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와 이어서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 초등학생 때부터 평소에 이제 자기가 이제 가정이나 주변 그러니까 관계가 좀 좁은 상태에서 지내다가 이제 학교에 들어오면서 이제 그런 관계가 확장이 되잖아요. 학교라는 공간 자체가 여러 명이서 이제 관계를 이제 유지를 하면서 그 관계 속에서 배우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의 그 감정이나 생각을 성찰할 수도 있고 한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새로운 것들을 접했을 때 내가 그걸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서 그걸 잘 학교에서 이제 익히지 못했거나 그리고 그게 서툴거나 했을 때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얘기하면 제가 초등학교 때 되게 뚱뚱했어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아이들 눈으로 보기에는 이제 저 같은 아이가 뚱뚱하고 좀 이렇게 뭔가 둔해 보이고 하니까 신선하고 또 재밌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이제 막 저를 놀리기 시작하는 거지. 예. 학교에서 이런 그 안 좋은 상황들이 일어나는 것들은 자기를 잘 표현해내고 새로운 것들에 그런 새로운 경험에서 나를 어떻게 잘 대처하고 새로운 것들을 접했을 때 그런 스트레스를 어떻게 잘 대응할지에 대한 것들을 잘 익히지 못하고 습관화시키지 못해서 일어난 일들이라고 생각해요. 이 학교 폭력 문제를 다룬 드라마, 영화가 여러 개 많이 나왔었는데요. 70년대 돌이켜 보면 당시 이제 군부 독재 시절에 그 학교 폭력의 상징적이었던 게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화가 있었고요. 또 80년대 말죽거리 잔혹사, 또 90년대 바람에서 이 패거리 주먹 문화 이런 것도 여전히 존재했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와서는 이게 이제 디지털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학교 폭력도 그에 맞게 진화되었다고 표현을 쓰면 그렇지만 네, 이렇게 디지털 사회와 함께 또 변화했던 건데요. 오늘 브레인 셀럽의 첫 번째 주제 2편의 영화를 준비를 했는데요. 함께 보시면서 네, 또 같이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알아주는 일진인 기태에게도 오래된 친구들이 있는데요. 야, 본다. 다소 폭력적인 기태도 동윤, 희준과 있을 때는 특별한 우정으로 결속되어 있는 듯 보입니다. 이성 친구에 대한 고민도 털어놓는 평범한 18 사춘기. 왜 갑자기 뚫어지게 봐. 뚫어지게 보다가 걔가 기태는 희준에게 적극적으로 여학생에게 대시하는 방법도 알려주며 희준의 연애를 응원합니다. 그게 적극적인 거야. 피하는 게. 희준의 집에 놀러온 아이들. 희준은 그때 방에서 비밀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는 기태와 보경을 발견합니다. 무슨 말 하는 거야? 응? 뭔 소리야? 방 안에서 보경이랑 얘기하던데. 별 얘기 안 했어? 야, 오해하지 마라, 진짜. 알았어. 존나 빡세 주말마다 뭐냐 그게. 다시 돌아온 일상. 희준과 친구들이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기태는 왠지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야 그 500원 더 올려달라. 니네 기시선 주고 받았잖아. 그냥 네가 부모님 얘기 나오면 아무 얘기 나눈다고. 세정이 만나냐 오늘? 아빠와 단둘이 살고 있던 기태는 친구들에게 가족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죠. 그리고 사정을 알면서도 자신을 비웃듯 시선을 주고받으며 이야기했던 희준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난 집에 가면 내가 밥 해 먹어. 가끔 아버지 얼굴 보면 인사하고. 근데 안 계시잖아. 엄마가. 미세하게 벌어진 관계는 더욱더 나빠지고 희준에게 담배를 피우는 동안 망을 보라고 시키는 기태. 장난이라고 하는 기태에게 이미 마음이 상해버린 희준. 대화를 시도하려 했던 기태는 뜻대로 되지 않자 결국 희준에게 심한 모욕감을 줍니다. 먼저 들어갈게. 씨발 진짜! 내가 미안하다 그랬지? 인사 안 풀어? 풀라고 새끼야. 야, 재밌어? 기태의 괴롭힘 끝에 참다 못한 희준은 결국 전학을 가게 됩니다. 나 다음 주면 전학 가. 이 덕분에 나도 너 친구로 생각해본 적 한 번도 없고. 알아? 둘 사이를 회복해보려 애썼던 동윤마저도 또다시 희준을 폭행하는 기태의 모습에 실망을 드러냅니다. 희준이 떠난 교실에 남은 기태와 동윤. 충고하는 동윤에게 자존심이 상한 기태는 대뜸 동윤의 여자친구인 세정에 대한 소문을 이야기하며 동윤의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시원하고 좋다야. 야, 걔가 거친 남자만 하더라도
손가락으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고. 뭐야? 또 뭐래나? 아씨, 낙태를 했다나 뭐래나. 안 좋은 소문을 알게 된 세정은 결국 자살 기도를 하게 되고 화가 난 동유는 기태를 찾아갑니다. 죽여버린다. 죽여봐 이 개새끼야. 단단할 것 같았던 그들의 우정은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동윤마저 떠나버릴까 두려웠던 기태는 동윤을 찾아가고 사과하는 기태에게 동윤은 평생 죄책감으로 맴돌 마지막 비수를 던집니다.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어? 처음부터 너만 없었으면 돼. 친구가 세상의 전부였던 기태. 더 이상 지킬 게 없어진 기태는 그렇게 세상을 등지게 됩니다. 오해와 불신 속에서 제대로 된 소통 한번 해보지 못한 채 폭력으로 일관하며 자신을 지키지 못했던 세 소년의 이야기. 영화 파수꾼이었습니다. 뜨개질과 반듯한 교복, 책 읽는 것을 좋아하고 엄마와 언니를 사랑하는 중학생 천지. 천지는 자신을 단짝 친구라고 말하는 화연과 함께 하굣길에 언니 만지를 만납니다. 둘을 뿌듯하게 바라보는 만지와는 다르게 천지는 이런 상황이 그저 불편하기만 합니다. 화연, 쟤 어때? 귀여운데? 화연의 생일 파티. 아이들은 아직 오지 않은 천지에 대한 거짓 소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천지 알고 보면 불쌍한 애야. 걔 어렸을 때 아빠가 죽었거든. 자살로. 진짜? 자살로? 그래서 천지가 음침하구나. 비슷한 얘기 들은 것 같아. 그때 등장하는 천지. 좀 늦었네. 3시 아니었어? 화연은 초등학교 때부터 쭉 자신의 생일 파티에 천지에게만 잘못된 시간을 알려줬습니다. 천지가 등장하자 끊임없이 울리는 자기들만의 메신저 알림 소리. 언니 얘기 그만. 그냥 언니들 얘기하는 거야. 너도 언니 있잖아. 화연은 자신이 주도해서 만든 이 숨막히는 따돌림의 현장을 즐기고 있습니다. 천지야, 반찬도 없는데 짜장면이나 시켜 먹자. 나는 짜장면이 너무 싫어. 짜장면 때문에 나 죽을 거야. 학교이란 얼마나 친구 하나 없는 외로운 학교지만 천지는 꿋꿋하게 버텨나갑니다. 더욱 그렇다. 조잡한 말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혹시 예비살인자는 아닙니까? 발표 재밌더라? 그래도 예비살인자라는 말은 좀 심하지 않았나? 확정된 살인자라고 할까? 우리 절친각서 쓰자. 화연은 끊임없이 자신을 착한 아이로 포장하며 천지를 계획적으로 따돌립니다. 화연은 언제나 웃는 얼굴로 천지가 절대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지속적으로 천지를 압박합니다. 아 맞다. 너 나 MP3 주기로 한 거 있지? 절친 기념으로 주라. 난 너한테 디카 줄게. 나 MP3 사줘. MP3? 갑자기 왜? 그냥 핸드폰으로 들으면 되지. 요즘에 누가 MP3로 듣냐. 혼자 남은 천지. 엄마와 언니가 본 천지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친구들의 계획적인 따돌림 속에서도 꿋꿋하게 버텨나가고자 했지만 결국 천지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고 맙니다. 은밀하고 교묘한 심리폭력으로 한 소녀를 죽음에 이르게 한 이야기. 그
그리고 남은 자들의 상실과 죄책감을 보여준 영화. 우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먼저 이윤선 선생님 이 아이들 저기 보면 이제 동참하는 아이들 또 아이들 눈여겨 보이는데요. 저렇게 그 현실 속에서 학교 현장에서 보시면 아이들의 이런 동조하는 어떻습니까? 그 학교 폭력이라는 그 정의를 좀 보면 다른 사람의 몸과 마음에 상처를 주는 모든 행동과 말을 다 이렇게 포함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19년하고 이제 작년 자료를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보니까 그 모든 그 피해 유형들이 좀 줄긴 줄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 순위권 3위 안에 드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언어폭력, 그다음에 집단 따돌림, 그다음에 세 번째가 사이버 폭력. 근데 이제 다른 것들은 다 이제 줄었는데 사이버 폭력하고 집단 따돌림은 오히려 늘어났다고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사회 변화와 함께 네. 폭력의 양상 형태도 눈에 보이는 이런 피지컬한 측면에서 이제 보이지 않는 형태로 분명하게 변화하는 것 같은데요. 영화에서도 사실은 많은 또래들이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오지원 교수님은 이 영화 보시면서 어떠셨는지? 네, 우리의 뇌는 안전에 가장 민감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안전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우리 뇌는 살아남는 방향으로 진화가 되어 왔습니다. 피해자는 당연히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고요. 가해자도 이 세상이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못하는 것이고, 다소의 방관자들도 내가 나섰을 때 안전하지 못해. 각자 가해자는 가해자, 피해자는 피해자, 또 방관자는 방관자 입장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각자 그런 행동을 하는 거지요. 이 가해자가 그 영화에서도 지금 엄마가 없잖아 라고 하는데 엄청난 그 열등감을 가지고 거기에서 상당한 결핍감을 느끼고 부족함이라고 느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 나는 하루아침에 약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는 내가 힘을 갖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움직이고 조정하고 주먹을 쓰고 이런 것들이 계속 강화가 되어 왔던 거죠. 그래서 피해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에 기껏 에너지를 내서 자기 주장을 했는데 그게 다 묵살되고,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세상이 안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아주 그냥 뇌리에 탁 박혔을 거라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아무 일도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세상과 영원히 단절하는 것일 뿐이야.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마지막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안전이 확보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방관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쟤네들의 여기에서 끼어들어서 또는 누구한테 뭐 선생님한테 잃는다든지 학부모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했을 때 내가 안전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또 그런 식으로 계속 교육을 해왔어요. 사실은 너는 나서지 마, 네가 왜 나서, 그죠? 그런 식으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정말 노력을 했을 때만이 그리고 이 세상은 안전한 곳이고 내 주장이 먹혀 들어가고 또 소통이 가능하고 세상은 안전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확보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저 나이대의 주목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가 이 청소년기 또 사춘기라고 얘기하는, 뭐 우리나라는 사춘기라 표현하지만 청소년기의 두뇌 발달 과정 이전에 이제 유아, 아동 이 전체에 대한 게 상당수 이제 뇌과학 차원에서 밝혀져 있단 말이에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입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마음을 붙잡고 막 아이하고 대화를 하려고 하고 아이를 이해하려고 했던, 과거에 뇌를 몰랐을 때는 뭐 그랬을 수 있지만 지금은 조금 접근 방식이 달라져야 되지 않나. 근데 지금 학교로 돌아가면 여전히 이제 학교 전담 경찰 뭐
국제 또 여러 가지 진로 전담 교사 이런 이제 제도적인 정비나 업그레이드는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게 사실 실제 효용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는지. 학교 전담 경찰관도 이게 학교마다 이렇게 담당이 되고 이렇게 배치가 되었는데 사실 한 사람이 몇 개 학교를 담당하시는지 혹시 아세요? 얼마나 합니까? 12개 학교를 담당하고 한 사람이요? 인원으로 치면 한 명이 5,000명 이상의 와. 학생들을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또 이제 또 바뀌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전문성도 기르시고 하셔갖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잘 소통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좀 부족한 면이 많이 있는 거고 전문 상담 교사는 수업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그 상담 이외의 업무들을 맡기는 거지. 그러니까 그 업무에 쳐가지고 실제로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경우도 많고 상담 와라 하면 애들은 또 그렇게 생각해요.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 가는구나. 애들은 또 이렇게 나쁘게 생각하는 애들도 있어요. 상담 가는 것 자체를. 그런 것 때문에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이게 상담 교사들의 역할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참. 청소년기에 그 친구 관계라고 하는 특히 이성 관계, 친구 관계. 그래서 관계라고 하는 게 엄청난 보상을 주기 때문에 친구 관계에 목숨을 걸게 되는 거죠. 그 수명 중에 그러면 왕따 당한 애가 누구냐 하니까 예를 들어 20번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 이제 20번이 그래서 다른 학교 전학을 갔어. 그러면 누가 왕따 당할 것 같니? 하니까 19번이라고. 그리고 이제 19번이 전학을 가면 누가 왕따 당할 것 같니? 하니까 17번. 그 다음부터 계속 목소리가 작아지더래요. 자기 일로 이제 막 받아들이는 느낌이 막 생기는 거예요.